네, 안녕하십니까. 알토가 인천 아카데미 IDC 강사 이창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오늘 3기 시민교육 이제 첫 문을 여는 날이거든요. 이제 1기가 벌써 수료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2기도 다 수료했고, 오늘이 이제 3기째. 원래는 지난달에 했어야 되는데, 지난달에는 한 달간 좀 휴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월에 다시 이제 3기를 이렇게 새롭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블록체인 전문 학원 우리 인천 아카데미 오신 거를 정말 환영하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강의 받으셨던 분들, 교육 받으셨던 분들도 같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강의 시작인데요. 제가 이제는 그 알토가 인천 아카데미 시민 강좌 운영, 그래서 이 아카데미 운영을 이번 달 한 달 동안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강의는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입니다. 원래는 첫 시간은 여기서 설명드리겠지만 블록체인 강의인데, 블록체인 강의는 저희 원장님이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출타 중이어서 제가 먼저 4차 산업 강의를 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2일차에 블록체인 강의 이렇게 진행을 순서를 해서 강의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토가 인천 아카데미 시민 강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한 달이고요. 먼저 이제는 우리 알토가 아카데미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그런 교육 목적,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목이 있습니다. 총 8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블록체인 강의를 할 거고요. 첫날. 총 우리가 4주에 걸쳐서 8회 교육을 한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8개 과목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파이, 그리고 네 번째가 NFT, 그리고 메타버스, 데이터 앤 IDC, 그리고 빅데이터 핀테크, FX 외환거래, 이렇게 8과목인데, 이 과목을 오늘 새로 오신 아토 회원님들은 저게 무엇이지 하고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게 다 블록체인,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블록체인하고 연관이 된 다 과목이거든요.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런 세상에 이런 게 있겠구나 하고 이해할 것이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들어는 봤지만 저게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오늘 제 강의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8번을 쭉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견문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우리 학원에 나오시면 지속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디지털 세상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거를 알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 인생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저도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인천 알토가 아카데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디지털 세상에서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이 블록체인에 관련 정보를 우리 시민 여러분께, 우리 이제 인천시잖아요. 시민 여러분께 그 교육을 함으로써 이 디지털 세상을 여러분들이 선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8가지의 과목을 순차적으로 시민 강좌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시간은 아까 우리 홍보이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매월 4주간 주 2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총 8회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 시간은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첫날 오늘 첫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그리고 목요일 날 또 2시에서 4시간. 이렇게 마이크 안 나와요. 아, 마이크는 안 나와요? 예, 예. 근데 제 목소리가 뒤에까지 다 들리시죠? 네. 네. 그러면 그냥 제 우렁찬 목소리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에 2회 동안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4주 동안 교육을 이수하면은 저희가 교육 수료증을 아마 발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인천 아카데미 아까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가 저희 학원이고 지금 여기 강의장을 제가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 1일차. 이제 원래는 오늘은 블록체인을 교육하는 날인데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블록체인을 강의하는 우리 그 원장님께서 출타 중이어서 제가 2일차 강의인 4차 산업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따 블록체인 다음 주 목요일 날 전문적으로 들을 거예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이 블록이라고 하는 우리가 데이터, 그거를 중앙 서버에, 기존에는 이 중앙 서버에다가 다 이렇게 보관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중앙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각자 개인의 서버에 분산 저장하고 이를 체인처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산 저장 기술이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은 이렇게 중앙 기관에, 중개 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분산 저장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탈중앙화, 투명성, 가용성 이렇게 유변주 불가한 뭐 보안 및 안정의 장점이 있다. 이런 기술로 이제 블록체인을 교육을 받을 거고요. 자, 그냥 설명을 그 마이크 안 해도 돼요. 그냥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네. 뒤에서 안 들려요. 안 들리십니까? 들립니다. 예, 다 들릴 거로 제 목소리가 작지가 않기 때문에 예, 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강의할 내용이 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ITC 기술과 우리 인간의 이제 지적 능력을 융합되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모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연결하고 융합하고 초지능화되는 새로운 산업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을 4차 산업혁명의 키라고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제가 세부 설명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요 디파이. 요거는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데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그러니까 일반 파이낸스 하면은 금융인데 디센트럴라이즈를 하니까 탈중앙화된 금융이거든요. 이거는 일반 우리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이제는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금융이거든요. 이것도 탈중앙화된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고 요것도 이제 세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파이 강사가 오셔가지고 아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 NFT 이거 들어보셨나요? 네,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정말 화두가 됐던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희소성을 가지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NFT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해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유권을 인정받는데 이랬듯이 여기에 이제 NFT, 각종 NFT를 이렇게 수없이 NFT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디지털 등기 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소유가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NFT에 대한 교육을 4일차에 받으실 거고요. 자, 이제 5번째 5일차에는 메타버스. 여러분들 메타버스는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메타라고 하는 가상, 초월, 여기다가 가상 초월을 전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 가지고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러는데 이 가상현실에는 가상의 공간에서 활동하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3차원 가상 이미지를 영상으로 구현해서 하는 기술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뭐 메타버스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많이 들어서 이걸 알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에는 우리가 뭐 기초 이론도 배우지만 직접 우리가 증강현실에 대해서는 실습도 하는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6일차에는 데이터 IDC. 제가 원래 데이터 IDC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전문 강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의 수많은 데이터들이 우리가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데이터 규모가 너무너무 방대하죠. 그런 데이터를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보관하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거든요. 이 수많은 데이터를. 그래서 요 시간이 되면 제가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일차에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하고 핀테크.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데이터하고 같은 건데 이 데이터가 많이 모아지면 이제 빅데이터가 되거든요. 근데 이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인데 그 규모가 무진장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되게 짧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영상이나 음성이나 뭐 음악 파일 이런 이미지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가 빅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접목이 되며 지금의 이 빅테크 기업,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도 이 빅데이터로 인해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걸 또 교육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핀테크는 요거는 금융입니다. 이거는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를 결합해서 합성어거든요. 이걸 핀테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IT 기술을 금융업에 도입해서 우리 뭐 최초에는 텔레뱅킹이 그랬었고 인터넷 뱅킹, 요즘에는 각종 페이, 그 전자금융입니다. 디지털 전자금융을 우리는 이게 핀테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번째 과목을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FX 외환거래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포린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요즘에도 이게 많은 화두를 되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뭐 영어 단어로 포렉스라는 표현도 하고요. 환전이나 선물 외환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모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거래들이 예전에는 뭐 어떤 특수 종사된 그 외환 딜러들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는 우리 일반인들도 많은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환 거래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또 우리 옆에 그 이제 외환 거래하는 그 스나이퍼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와서 실습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이 8일에 걸쳐서 4주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 8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사실 실습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는 지금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 네이짐 재단에 우리 플랫폼이 아트 플랫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생태계 플랫폼이 있어요. 소비 플랫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중간중간에 실무 시간에 우리가 또 그것도 교육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지금 코인 거래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지갑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래소도 회원가입도 하고 그리고 우리 또 아트 플랫폼 회원가입도 하고 우리 생태계에 있는 또 쇼핑몰도 있는데 그것도 회원가입하는 법을 이 8주 동안에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교육해서 다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제 이제 4차 산업 강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 자, 오늘 이제는 그 시민교육 오늘 1일차, 원래 블록체인인데 이제 4차 산업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요거 혹시 4차 산업혁명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죠? 앞으로의 세상은 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그 전도 있잖아요? 그러면 산업혁명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됐을 때 그때부터 되는데 그거를 제가 어떤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드릴 때 좀 역사적인 측면에서 약간 우리가 이 옛날 인류를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먼저 산업혁명이란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산업혁명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산업혁명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뭐고 이거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그 기반에 통신 인프라 5G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순서로 해서 제가 할 거고요. 시간이 지금 2시부터 강의해가지고 저희가 4시까지잖아요. 제가 이걸 중간 어느 정도 되다가 잠깐 너무 또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 이어져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판단돼서 한 요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 하면 여기서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휴식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시 강의해서 이렇게 갖는 거로 이렇게 갖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용어는요, 처음 이제 등장한 게 이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엥겔스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840년 후에 그 영국의 역사학자죠. 아놀비 토인드가 이제는 구체화시켰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이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크게 큰 혁명이 두 가지가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서부터 인류가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최초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수렵을 하고 뭐 강가나 이런 데서 우리가
또 물고기를 채취를 해서 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쭉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이렇게 정착을 하고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이제는 신석기 시대에 우리가 처음 이제는 정착을 하게 됐죠.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혁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석기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또 철기도 발견이 돼서 그동안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방목을 하고 뭐 수렵하고 채취했던 거를 이제는 어디 정착을 해서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럼으로써 주변에 마을도 꾸려지고 또 어느 한 집단이 돼서 그게 나라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대 규모로 이렇게 갖춰져 온 거예요. 그 신석기 혁명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그 다음에 최근대적으로 발견된 게 이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에는 두 가지 큰 혁명이 그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이 두 가지로 되는데 이 산업혁명은 그러면 18세기 후반에 1700년도 말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순전히 어떻게 해왔을까요? 농경 생활이고 수공업 생활이고 그리고 가축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뭐를 발견했죠? 처음에 증기기관이라는 것을 발명을 합니다. 이게 이 증기기관이 발명하다 보니까 뭐죠? 이 증기기관의 원리가 뭐죠? 우리가 주전자를 얹으면은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면은 막 끌어올라서 이게 막 힘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동력이 생긴 거예요. 이 동력이 생기다 보니까는 뭔가 그 생산기술의 발전이 사회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농경이나 수공업 작업이 기계 설계하는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확산되면서 이때부터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이 된 겁니다. 이게 영국에서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증기기관이 발견이 돼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산업혁명의 변화 과정을 잠깐 보면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1차 산업혁명에는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제조업이 이제 융성이 뭘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때는 섬유 면직에서부터 처음 출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섬유공업이 거대화돼서 이 시대를 우리는 기계화혁명, 기계가 처음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서 이걸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 100년이 지난 후에 이때는 뭐가 일어났냐면 전기가 발명이 됐어요. 전기가 발명이 돼서 세상을 이제 환하게 밝혀주게 되는 거죠. 최초에는 전기가 발명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토마스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을 하면서 세상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 전기가 발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장이 자동화되기 시작하고 컨베어 벨트로 돌아가서 대량 생산으로 이제는 체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에 또 석유가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내연기관이 차가 발명이 되면서 뭐가 생산이 됐어요? 자동차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컨베어를 사용한 대량 생산 보급이 그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자동 생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라고 2차 산업을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0년이 또 흘러오죠. 그러면서 3차 산업혁명, 이거는 이제 20세기 후반에는 우리가 1970년대 초,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1969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는 뭐가 등장을 했냐면 컴퓨터, 그죠? 인터넷.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죠? 지식정보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인터넷과 스마트 혁명으로 이제 이때부터 미국 주도하에 글로벌 IT 기업이 막 융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 우리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구글하고 뭐 아마존하고 지금의 이제 빅테크 미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IT 기업이 부상을 하기 시작한 시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게 이제 일어났는데 이거는 언제 그랬냐면은 사실은 3차 산업혁명도 지금은 3차 산업도 지금도 진행 중, ING예요. 이게 끝나고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러한 컴퓨터와 그러면 이러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ICT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사람과 사물 공간을 초월해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연결. 사람과 기계가 연결이 돼서 사람의 직접인 능력이 기계하고 결합이 돼서 이게 초진화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산업 구조가 사회가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확산이 돼서 우리가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수많은 그런 데이터와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 그 네트워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연결한 AI, 인공지능. 이 기술이 접목해서 산업 전반에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초연결, 초융합, 초진화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어려우시죠, 여러분? 네,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이거 들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는 많이 듣지만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 연결이 뭐고 융합이 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4차 산업을 처음 이제 한 거를 우리가 이제 2016년에 이제 그 세계 경제 포럼이 있어요. 다보스 경제 포럼인데 이게 유명하거든요. 금년에 했는데 여기에 이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지금부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됐습니다. 라고 세계의 모든 그 정상들이 모인 데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2016년에 처음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기계가 지능화가 되고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초연결, 초융합, 초진화화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산이나 유통, 소비 전 과정, 우리가 모든 게 이게 연결이 되고 진화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데요. 삶의 편의하고 극대화돼서 이거를 혁신적인 디지털 혁명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잠깐 또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이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2016년에 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독일은 제조업으로는 아마 세계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의 지금 최강 기업은 미국이지만 독일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아마 특히 우리 자동차 독일의 우리 벤츠라든가 BMW 이런 게 다 독일이잖아요. 처음에 이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을 정부 주도하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마트 팩토링, 그러니까 정부 주도하에 이 제조업이라는 게 공장이 우리가 이제 팩토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스마트하게 이렇게 저걸 했는데 여기에 지멘스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멘스? 처음 들어보시나요? 지멘스라는 데가 그 전자산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한 900개 정도의 생산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혹시 보청기 하면은 이렇게 지멘스 보청기 요즘에 있잖아요. 그게 독일의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조업의 혁신을 목적으로 사물 인터넷, 이때부터 벌써 사물 인터넷으로 각 모든 그 생산 시설과 생산품을 다 연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간의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자동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링의 차별성은 이 디지털 정보와 물리적 자산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조 역량을 강화시킨 거예요. 디지털 정보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 자산인 그 생산 시설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그래서 가상 물리 시스템은 추가 센서들을 통합하고 제조 공정의 제어를 자동화함으로써 연결성과 성능 트렌드, 운영 자율성까지 세 가지의 주요 수동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게 이 독일에서 처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 팩토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독일 지멘스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생산 공장인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지금 자동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연결해서 어떤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사물하고 연결하면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게 지능이 발휘되는 거잖아요. 다 연결이 돼서 이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뤄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10,000개의 그 총 원재료가 있대요. 그거를 생산품이 한 900여 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900여 종을 오히려 이거를 도입을 해서
생산성이 8배 이상이 증가되고 엄청난 됐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이게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독일에는 스마트 팩토링은 독일에서는 아마 세계 최고로 지금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배경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4차 산업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보통신기술, 우리와 기계와 사물이 인간의 그 두뇌를 연결하고 융합돼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자, 이게 기계하고 사람의 손이잖아요.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서 기계는 단순하게 그냥 지능이 없잖아요. 사람의 그 지적 능력을 이 기계에다가 주입을 계속해서 사람화 돼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런 특징이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 보면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 키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따 핵심 기술은 제가 이제 후반기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이러한 키워드가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사물인터넷도 뭐 들어보셨고, 클라우드라는 말은 우리 여기 회원분들은 잘 아시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생소할 거예요. 가상인터넷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고 연결돼서 진화돼서 지금 현 시대, 우리 현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지금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아직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 중이냐, 아니냐. 사실은 어떤 사람은 아직도 진행 중이 아니다. 앞으로 될 거다. 그죠? 그렇죠. 선언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기술들이 우리 실생활에 활용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자동차만 하더라도 벌써 반자율주행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자동차는 모든 게 수작업으로 하고, 우리 자동차 처음에는 막 창문도 이렇게 열고 그런데 다들 자동화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 내비게이션 할 때 여러분들 물론 뭐 이렇게 치기도 하지만 딱 어디 눌러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재물포역 오고 싶다 그러면 재물포역 치면은 알아서 우리 내비가 해가지고 딱 뜨고 이 뭐 몇 번째 항목을 갈까요? 그럼 뭐 2번 그러면 뭐 여기에서 딱 오잖아요. 그리고 차도 또 우리 크루즈, 요즘에 차들이 다 크루즈가 장착이 돼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저기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제한 속도가 100km야. 그럼 100km 딱 크루즈 딱 켜놓으면은 알아서 지가 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은 안 됐죠. 어쨌든 지금 우리 현재는 이러한 그 4차 산업 시대에 지금 살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바꿀 그 하이퍼월드는 뭐냐, 이거를 지금 제가 좀 볼 거예요. 여기 말씀드렸지만 초연결, 초지능, 초산업 시대가 이제 우리가 3H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현재의 지능과 산업의 경계를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현재 지능을 뛰어넘어서 모든과 사람과 사물이 지능화돼서 연결된, 계속 얘기하지만 초지능, 초연결, 초산업세를 표현한 개념인데,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초지능은 뭐냐 하면,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기계가 대화 가능한 음성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음성혁명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이제 대화가, 모든 기계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지금도 대화가 우리가 챗봇이나 이런 거로 보면 서로가 대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음성혁명뿐이 아니라 내가 뭐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답해주는. 그 다음에 또 오픈 AI, 챗 GPT는 대화형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 거고요. 모든 음성혁명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혁명.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5개 국어 하는 사람 있고, 나는 그냥 우리말밖에 못해, 나는 뭐 영어도 못해, 어떤 사람은 뭐 전 세계 7개국어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의 세상은 언어 장벽이 무너져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두렵지가 않아요. 다 그 모든 게 소통이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라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걸 여기다 대면은,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은 다 설명이 되고, 지금도 그거는 다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로봇이 24시간 생산하는, 아까 기계혁명, 아까 스마트 팩토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로봇이 다 일을 하는 세상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초지능 사회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세상은 이제 초연결. 초연결 사회는 뭐냐면 이제 자율주행차거든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면
또 드론 택시가 등장을 하면 서울, 부산을 16분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동혁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드론을 지금도 뭐 우리 일부 드론은 띄어지지만 이 드론이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하늘을 다 날아다니겠죠. 그러면 뭐 드론이 지금은 사람은 못 태우잖아요. 이제 우리 뭐 드론 택시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는 드론이 대중교통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물론 비행기 있지만 이거는 뭐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가고 공항 가가지고 뭐 티켓팅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시간이 그 시간에 벌써 가죠. 16분이면. 그죠? 그런 세상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 또 자율주행차도 정말 지금 이게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상용화가 되면은 교통사고가 없어요. 그리고 정체도 없고. 그리고 도로도 내가 뭐 200km를 달려도 전혀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센서가 운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200km 달리면 과속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이 되면은 모든 게 그런 게 된다는 얘기죠.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건데 단점도 있죠. 그죠? 그렇게 되려면 기술이 좋아야죠. 5G 기술이 되면 그게 상용화 된다고 하는데 5G 기술 가지고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가다가 멈췄어. 우리가 통신이. 끔찍하죠. 드론이 하늘을 날르고 있는데 통신이 멈춰버려서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잖아요. 200km 놓고 고속도로를 쫙 주행을 하게 되는데 센서가 안 돼. 제어를 못 해요. 그죠? 끔찍한 세상이, 근데 이런 표현은 제가 하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우리가 지금 5G가 상용화된 지 우리나라가 지금 한 4년이 넘었어요. 근데 모든 이런 자율주행이나 드론이 5G가 정착이 되면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하이퍼월드에서는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마트 시티. 지금도 우리 국내에는 지금 이렇게 광역단체별로 스마트 시티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스마트 시티 건설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스마트 시티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IoT가, 그러니까 아까 사물인터넷, 이게 사물인터넷이 지금도 많이 정착이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집에 가면 사물인터넷에 지금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뭐 알게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스마트폰만 가지면은 우리 집안의 전기나 가전제품을 내가 다 제어할 수 있어요. 내가 부산에 가 있든 어딜 가 있든 간에. 그죠? 지금은 우리 그 가전제품이 다들 이 스마트폰하고 연결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물인터넷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집에서 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내가 딱 누르면은 딱 불이 꺼지고, 냉장고에 온도를 이거 온도를 너무 낮춰놨나 봐. 조금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냉장고 온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이. 그래서 모든 그 사물이 연결된 그 초효율 지능화 사회로 바뀌게 될 이 도시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초연결 사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초산업. 아까 제가 서두에 독일의 예를 들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링을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의 제조업은 이게 참 암울한 세상인데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수많은 노동자들이 각 공장이나 기업에서 일하고 되는데, 사실은 이 스마트 팩토링이 완성이 되면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다들 이 사물 인터넷이 다들 모든 게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은 그냥 관리자 한두 명만 있으면 돼. 센서 관리하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게 이제 해서 모든 산업의 경계가 붕괴되고 이제 제조혁명이 일어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달혁명, 이 물류도 이제는 없어지잖아요. 우리 지금 택배기사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 직업은 이제 곧 없어질 직업이에요. 다 이제 이 드론에서 빠르게 배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무인점포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시행이 지금 약간 되잖아요. 앞으로의 세상도 지금도 무인점포 많지만 앞으로도 우리 저기 편의점에 알바 지금 있고 이랬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이런 데 많잖아요. 그죠? 사람이 필요가 없지. 모든 게 센서가 작동이 되고 또 내가 이 물건을 가져가려고 해도 못 가져가. 다 벌써 이게 저기가 돼서 다 걸리죠. 앞에서. 딱 누르면은 얘가 그냥 돈 결제 안 하고 가져간다 그러면은 뚝 누르면 벌써 경찰이 와가지고 그런 세상이 다 연결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이 오는 거죠. 그리고 가상화폐가 확산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 지갑 속에 현금 갖고 다니나요?
물론 이제 아까 비상금적으로 얼마는 갖고 있겠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다 뭐 우리 카드를 긁거나 그런데 앞으로는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전자지갑 속에 이 가상화폐도 이제 실물화폐, 이제 우리가 실물 경제에 들어가면 실물화폐로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언제든지 이제는 결제를 하고 내 지갑 주소, 내 이제 우리가 웹 3.0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인 지갑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개인 지갑도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아마 배우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마스크나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의 그 전자지갑은 다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모든 게 다 여기가 이 자산이 다 들어있는 이런 거로 이렇게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초지능, 초연결, 초산업이 앞으로의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다 이루어지고 통신 네트워크가 정상화되면은 완성이 되면 이러한 사회가 온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5세대 통신 네트워크 5G. 여러분들 그 5G 하면 다 아시나요? 저게 우리 통신 그 네트워크잖아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아니, 핸드폰 처음에 완지서부터 가셨어요. 완지 벽돌폰. 2G는 뭐죠? 우리가 폴더폰. 그죠? 3G로 들어갔을 때 이제는 스마트폰이 구현이 된 거예요. 3G서부터. 왜냐하면 그전에는 스마트폰을 구현할 수가 없어. 열리지가 않는데 인터넷을 어떻게 해?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에 2010년에 딱 들었으면서부터 3G가 탄생을 하면서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이 돼서 스마트폰 안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보게 된 거거든요. 2G까지는 그 통신기 속도가 안 돼가지고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4G, LTE라고 들어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LTE. LTE도 무진장 빠른데 LTE보다 10배가 더 빠른.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자, 4차 산업혁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빨라야 돼요. 그리고 초연결, 연결이 또 돼야 되고 초저 지연성. 이거 초저 지연성은 뭐냐면 그만큼 저기 연결이 늦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연결이 아니라 빨리 끊어짐 현상이 지연이 아주 그냥 미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5세대 통신 네트워크 5G가 필수로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초고속은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이제 통신 네트워크 5G보다 4G에서는 4G도 무진장 빨라요. 3G 쓰다가 여러분들 4G로 넘어왔을 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도 속도가 20배가 빨라요. 지금 5G에서는. 그죠? 그래서 앞으로의 구현될 핵심 기술 더욱 빠른 속도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뭐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연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 사물과 이제 기계가 우리가 서로가 연결이 돼서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데 IoT 기계의 수량이에요. 4G에서는 10만 개 정도인데 5G로 가면은 그 10배인 100만 개가 연결 가능해서 이러한 세상이 와야 된다는 거죠. 다 초연결돼 가지고 어디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 아까 제가 편의점 예를 들었잖아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그냥 술 가지고 그냥 결제를 안 해. 근데 이게 센서가 늦게 되면은 그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벌써 후다닥 되면 주변에서 딱 와가지고 바로 된다는. 그리고 우리 아까 자율주행차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속도가 느리면 되겠나요? 속도가 느려가지고 센서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초저지연성은 끊임없는 인터넷 통신을 끊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끊기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안전한 자율주행, 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이 5G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빨라야 되고, 초연결이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초저연성, 끊임없는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세상이 5G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G 네트워크는 각 산업 영역에서 이러한 속도나 저지연, 대량 연결 보안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신경 반응 속도와 유사한 반응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신경 반응. 여러분들 우리 그 인간의 신경 반응은 정말 뭐 찰나의 순간이라고 할까 우리가 신게 느껴지잖아요. 그 정도로 이 통신 속도가 빨라야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핵심인 자율주행이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5G 세상이 구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세대 통신 네트워크 5G하고 4차 산업혁명의 만남인데요. 이러한 5G가 구현이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돼서 우리가 뭐 AI나 또는 뭐 여기 보면은 뭐 우리가 저기도 뭐 메타버스도 해놨고 사물 인터넷, 그죠? 빅데이터, 그다음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5G 통신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인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초고속, 초연결, 초재현성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통신 네트워크가 5G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여러 가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현재 구현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의 구현할 거를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세상이 이렇게 되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막 외우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복잡해요. 안 돼요. 여러분들 나가시면 이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음에 와서 또 들으면은 두 번, 세 번 들으면은 이제는 다 이제 머릿속에 좀 저기도 되고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이제 산업혁명별 산업 인프라 발전 과정을 제가 이제는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생산 기술적으로는 옛날에는 뭐 방적기,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에는 이제 대량 생산이 되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자동화가 됐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디지털, 그죠? 매뉴팩처링, AI, 빅데이터가 이게 들어서는 거고요. 에너지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는 석탄이나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석유 전기를 썼잖아요. 3차까지도 그렇게 썼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잖아요. 탄소 저감 문제나 기후 온난화들을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화석 연료는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이제 쓰게 되면 지구가 멸망을 하거든요. 계속. 지금 오늘 이 전기가 다 뭡니까? 다 이거 화석 연료로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해야 되고요. 물류도 이제는 뭐 철도에서 고속도로 가다가 이제 스마트 도로. 이건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는 실현이 되게 되면 그렇게 속도를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뭐 독일의 아우토반 이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이제 정보통신은 처음에는 선으로 연결된 전신이었다가 전화로 되고 지금은 이제 3차에서는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에다가 지금 이제 5G 기술이 이렇게 돼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게 빠르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4차 산업혁명이 듣고 이제 핵심 기술은 잠깐 좀 쉬고요. 잠깐 휴식을 좀 하고 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일단 마치겠습니다.